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머신 저런 머신 정말 다양한 머신들을 만져봤는데, 그 중에서 보급형 머신, 보통은 1000만원대 이하 단일용 보일러, 하나의 보일러로 되어 있는 머신들, 이런 머신들을 보급형 머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절반 이상은 보급형 머신을 만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보급형 머신을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 로스팅 공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내는 머신을 하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보급형 머신으로 추출을 제가 가지고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끔 세팅을 맞추는지. 일단 제가 이 머신을 고른 이유부터 살짝 알려드릴게요. 보급형 머신이라고 한다면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는 머신이 시메 머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페마 261이라는 머신도 있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페마 298업 머신이고, 아니면은 엘로치오 머신, 시모넬리 머신, 라신발리 머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주로 써봤을 때 저희 원두가 어디 프랜차이즈 원두처럼 기름기가 많이 도는 아주 초특급 강배전 원두는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강배전 원두가 아니다 보니까 원두의 향미 성분이랑 달콤한 맛, 풍부함이 살아있는 원두겠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입안을 치는 쓴맛, 그 쓴맛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신을 잘못 만났다, 혹은 추출을 잘못 잡았다 하면은 원두가 완전 맹탕 커피로 나오거나 산미가 돌 수 있다. 근데 제가 많은 보급형 머신을 가서 추출을 잡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이 페마 298 머신을 사용했을 때 맛 그럭저럭 잘 나오네, 많이 고칠 거 없네 라면서 차근차근 느끼다가 이제 1년, 2년 해보니까 괜찮은 머신이네 라고 확신이 들어서,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우리가 보급형 머신 라인업들이 꽤 있지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조금 더 나간다 싶으면은 700만원에서 900만원대까지 보급형 라인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시점으로 이 머신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330만원대 정도, 330만원대 보급형 머신 사가지고 커피 맛 잘 나오면 이거는 완전 대박 아닙니까? 이게 제가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다녀보면서 써봤을 때 좋은 머신이라서. 또 좋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원두가 추출이 잘못 잡히거나 머신이 너무 안 좋으면 연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원두양을 좀 늘려줘서 그 농도감, 입에 차는 느낌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급형 머신을 쓴다, 그리고 저희 원두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원두양이 대부분 20g에서 정말 많게는 23g 사이의 세팅이 맞춰집니다. 근데 페마 머신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알게 됐던 거는, 뭐지? 왜 18g 정도만 사용을 해도 맛이 충분히 나오는 거지? 그만큼 커피가 적은 용량에서도 충분히 우러져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두를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그 커피의 성분을 충분히 다 뽑아내지 못하면은 그 커피는 맹맹합니다. 반대로 적은 용량의 커피를 써도 이거를 다 내가 성분을 끄집어 나왔다면은 그 커피는 진하고 맛있습니다. 입안에 착착 감겨요. 어떠한 머신들은 물 온도의 유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게 못 우러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온도나 압력이 끝까지 받쳐주면서 그 커피의 성분을 우러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몇몇 업장 같은 경우에는 물의 성분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커피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 좋아서, 뭐 ppm의 수치가 낮다든가 성분이 너무 없을 때, 이러면은 또 커피의 성분들이 충분히 녹아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여튼 이 페마 298업 프리미엄이고요. 페마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만큼 그만큼 커피에 대해서 이 회사가 고민한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급형 머신들은 신생 회사가 잘 생겨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회사가 커피 추출의 측면에서 고민했던 것과
것과 페마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커피 추출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를 비교해보면은 페마라는 브랜드 자체도 저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파워가 된다는 거는 부품 수급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 부품이 너무나도 많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거는 AS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니까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이 머신을 정식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제가 구매를 한 곳이기도 한데 두리트레이딩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만큼 AS 서비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보급형 라인 중에 가장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출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머신 중간에 아주 멋있게 Made in Italia 적혀 있고요. 대부분 보급형 머신들이 단일용 보일러예요. 단일용 보일러라는 거는 이 온수랑 스팀이 나오는 보일러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사이를 이 추출수가 건너서 와요. 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단일용 보일러. 그래서 이 보일러의 용량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사이의 관들의 세팅, 보일러를 통과해서 여기 그룹 헤드까지 넘어오는 경로나 추출수가 넘어오는 그 라인이 얼마나 두껍냐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추출을 할 때 얼마나 온도 유지가 잘 되냐. 근데 그것도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커피가 써지는 그 경계도 아니야. 온도가 너무 추락해가지고 저온으로 추출되는 에스프레소도 아니야.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해주는 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온도를 좀 재볼까요? 저도 이거를 새로 산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굴려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온도도 한번 좀 허접하지만 수기로 재볼게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커피 추출에 적당한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물이 나온다. 어떤 머신들은 물을 틀면은 그냥 재보면은 100도가 찍히거든요. 그렇게 끓는 물로 추출을 하니까 그 커피 안에 있는 날카로운 신맛이나 쓴맛이 과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 온도로 96도 정도 나오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머신은 그런 현상도 제가 이제까지 보급형 머신을 다른 것들을 써봤을 때 꽤 빈도수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끓으면서 나오고요. 이쪽 그룹을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끓는 물의 안정이 그래도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더라.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온수 버튼입니다. 다른 보급형 머신 아니면은 라마르조코 머신조차도 옛날 구형 모델들 좀 써보면은 온수 버튼 누르면 물 끓으면서 나와서 막 켜가지고 뜨거워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끓어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온수가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샷잔을 헹굴 때도 꽤 직관적으로 그렇게 튀는 거 없이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런 머신을 생각하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그리고 포터필터의 바스켓도 추출에 있어서 커피 맛에 있어서 관여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방문 세팅을 갔을 때 추출을 잡을 때 바스켓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바스켓의 모양이 밑단이 좁아지는 형태라면은 압력이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커피가 좀 진해지고 쓴맛이 강조될 수 있고, 반대로 추출이 쭉쭉 쏟아지는 타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진한 맛보다는 커피의 향미적인 부분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 회사들마다도 이 순정 바스켓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 페마 298 머신을 추출을 맞출 때 바스켓을 많이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즉 순정 바스켓 자체가 맛이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비슷하게는 상위 레벨에서 라마르조코라는 머신이 대부분 바스켓을 많이 변경하기보다는 라마르조코 순정 바스켓의 맛이 맛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저희 원두 측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바스켓은 지금 한 18g짜리 순정 바스켓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켓 모양을 한번 좀 뺏어 볼까요? 바스켓이 이렇게 밑단이 좁아지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가 한층 더 진하게 잘 내려와 줄 수 있는 거겠죠. 이걸로 해봅시다. 원두는 저희 원두 중에 다크 블렌딩입니다. 방배전 원두이고 로스팅 된 지는 이틀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라인더는 암핌 SP2입니다. 그라인더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머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이기도 하네요. 자, 칼날 회전시켜주면서 원두 투입해주고 하고 넣어주고 몇 번을 더 갈아서
특히나 제가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저희 로스팅 팀들이 하도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 속에 아마 다른 원두들의 알갱이들이 꽤 껴있을 거예요. 그걸 좀 털어내 주는 겁니다. 갈아줄 때 다행히 강배전 원두라서 강배전 원두들은 원두가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발열이 좀 덜 걸릴 수 있어요. 저울은 아카이아 펄 저울로 해보겠습니다. 0점을 맞춰주고 갈아주죠. 원두를 지금 정확히는 18.2g 했습니다. 레벨링 툴은 너무 길지 않게 그냥 이 커피퍽의 위에 층과 중간층 정도를 섞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레벨링 툴 해주고 탬핑. 지금 18g 담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고 빼보는 거죠. 그랬을 때 커피퍽이 지금 살아있네요. 그대로. 그 말은 즉슨 얘가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 커피퍽이 망가지지 않고 충분히 그 헤드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추출이 좀 잘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구매한 페마 298업은 톨컵 버전이에요. 톨컵 버전이라는 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그 톨 사이즈 있잖아요. 그 컵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이컵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샷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샷잔 이렇게 내려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출하기 전에 살짝은 수증기물 빼주고요. 첫 추출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감탄했던 게 뭐냐면 다른 보급형 머신들을 사용을 해보면 추출을 이렇게 하면은 채널링이 나고 물총 스프레이 쏘고 막 터지는 경우 아니면은 막 회오리 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비교적 이 머신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더라. 추출의 안정성이 좀 괜찮더라. 18g을 담았고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31초 정도 나왔습니다. 적당히 나왔어요. 시간초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했으면 분쇄도를 아마 조정을 해줬을 거예요. 일단은 마셔보죠.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원두를 담았고 추출을 했고 이 시간초를 맞추는 거거든요. 추출량을 막 엄청 건들지는 마시고 그 시간초를 그라인더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급형 머신인데도 이 정도 맛이 나오는 거면 웬만한 하이엔드 머신에서 맛을 짜내는 것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분쇄도만 살짝 조여줄게요. 지금 살짝은 커피가 맹맹해가지고 분쇄도를 가늘게 해줘서 끄집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추출 시간초가 31초 나왔잖아요. 분쇄도를 가늘게 해서 얘를 35초나 38초나 이 정도까지 좀 끌고 나와 보는 거죠. 분쇄도는 지금 안핌 그라인더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조였습니다. 근데 보급형 머신에서 이 정도 맛이 나온다는 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18.2g 하고 7침봉 작업도 해줘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출하는데 좀 편합니다. 어떤 보급형 머신들은 이런 아구가 잘 안 맞는다거나 나한테 뭔가 이 온수 버튼 누르는 거 뭐 빼는 거 이런 작업들이 낯설거든요. 근데 이 머신은 항상 쓸 때부터 버튼이라든지 온수 버튼 뭐 이런 게 전부 다 직관적이다? 보급형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보급형 머신들은 추출을 하면은 이 추출의 상승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몇몇 보급형 머신들은 추출이 후반에 이렇게 몰아쳐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봐도 엄청 두꺼워지게 콸콸콸 쏟아지거든요. 추출의 후반부에서.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추출이 끝까지 되게 잘 버텨줍니다. 지금은 시간초가 좀 길어졌어요. 40초 정도 나왔고. 커피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온수가 바로바로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카카오, 초콜릿 향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맛에 있어서 추출을 맞추는 거나 그라인더의 조정 이런 많은 부분들이 관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라인더라는 거는 발열이 최대한 걸리지 않고 미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발생을 하면서 입자가 균등하게 잘 쏟아지냐,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뜨거운 물과 압력을 얼마나 일정하게 잘 집어넣어 주냐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급형 라인들은 워낙에 이제 만드는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온도의 유지적인 측면이나 추출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힘이 커피가
맹맹하고 산미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에 충실한 보급형의 맛을 내준다라고 할까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원두를 18g 밖에 안 썼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맛을 제가 다른 보급형 머신에서 짜내려면은 못해도 20g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18g에 모든 커피 맛을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럼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를 마셔봤잖아요. 한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자고요. 저희가 가끔 이제 대용량 커피 테스트 하느냐고 구비해 두는 거거든요. 20온즈 아이스컵입니다. 20온즈에 이 18g짜리 커피를 한번 해보죠. 매니저님 한번 먹여볼까 이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어볼까요? 20온즈에 추출하는 만큼 42g까지 추출을 해봤습니다. 20온즈에 물은 260 정도 들어가네요. 한 방울이라도 더 넣어야지. 20온즈인데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두는 18g 정도 썼습니다. 이거를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의 평균치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한데. 매니저님! 커피 한번 드셔보시고. 뭘 표현하면 되죠? 사 먹었는데 사 먹었는데 이런 맛이 왔다. 이런 맛이 왔다. 딱 그 정도 표현까지만 좋은 것 같아요. 먹을만한데? 네. 이건 좀 너무 연한데? 저는 딱 그거예요. 먹을만한데 원두의 맛도 잘 느껴지면서 이게 막 쓰거나 이러지도 않고 물 같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다. 맛있다. 20온즈고 18g 넣었어요, 원두. 저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을 종류별로 가지고 다녀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바스켓들도 뭐 용량도 다 각기 다른데 충분히 다 아주 꼭 맞게 다 들어갑니다. 바스켓의 변형도 전혀 문제 없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를 해볼게요. 업도징이라고 하잖아요. 커피 맛이 연해가지고 내가 원두를 무작정 많이 넣을 거예요 하잖아요. 지금 18g짜리 바스켓이지만 한번 원두를 더더더더 담아볼게요. 원두를 지금 정확히 20g 담았습니다. 탬핑을 해도 좀 수북히 쌓이는 느낌이 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두가 많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천장에 지금 빡 찍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빡 찍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두를 20g 가까이 훨씬 더 많이 담았지만 맛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추출이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사이드 부분만 엄청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추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넛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넛으로. 그 현상이 지금 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원두량을 무리해서 늘린 거. 오히려 연해요. 연하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커피 맛이 되게 날카로워요. 어떠한 단맛과 풍부한 맛이 있지가 않고 그냥 날카롭게 신맛이 돕니다. 그래서 무작정 원두량을 많이 넣어서 진하게 한다 이런 이론도 아니고요. 내가 사용한 원두를 그 원두 양을 다 잘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라인더의 용량도 중요하고 머신 자체의 기본적인 용량도 중요하다. 제가 이제까지 써봤을 때 페마 298 이 머신이 이런 맛이 나오는 스타일, 사용했을 때 나의 편의성 전반적으로 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로스팅 공장에서 커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양쪽 그룹을 좀 다르게 세팅을 했어요. 한쪽 그룹의 유량은 좀 평균적인 유량 값으로 잡았고요. 유량 값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내려오는 그 속도, 양. 한쪽 그룹에서는 물량이 좀 더 많게 나오게 세팅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같은 보급형 머신을 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업장에서는 유량이 세게 나오고 어떤 업장에서는 유량이 천천히 나오고 또 각양각색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두 상담할 때라든지 저희가 커피 맛을 테스트할 때도 유량이 많았을 때의 맛, 유량이 좀 평균값으로 나올 때의 보급형의 맛, 사기 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웬만한 700, 800, 900만 원대의 보급형 머신들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내가 하는 생각, 내후년에 내가 하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있어서는 저는 이 머신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